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그리고 매개방정식의 미분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음함수 미분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음함수 미분법은 앞전에 배웠던 합수함수 미분법을 음함수에다 적용하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미분법을 우리는 통틀어서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음함수 미분법은 사실 새로운 미분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함수라는 모양에다가 합수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해서 만들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함수 미분법을 이해하려면 음함수라는 표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음함수란 말은 양함수란 말과 대비가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양함수는 뭐고 음함수는 뭔지 한번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함수 표현이 y는 이퀄 fx 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꼴로 표현된다면 우리는 이런 꼴의 함수를 양함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함수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를 양함수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는 그냥 약속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함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정식 모양으로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방정식 모양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C는 상수예요. 자, 이제 이렇게 fxy 콜 c의 꼴 또는 뭐 c가 0이라도 상관없죠. 자, 이제 이것은 뭐냐면 얘는 y가 x에 의해서 표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 밑에 있는 표현은 xy가 혼합돼서 하나의 방정식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얘도 이퀄이니까 방정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특징은 뭐냐면 x가 입력될 때 y가 출력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력 변수는 x, 출력 변수는 y예요. 수학에서는 입력 변수, 출력 변수라는 표현보다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란 말을 더 선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가 독립 변수고 얘가 종속 변수예요. 다시 말해서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에 의해서 표현하는 형태의 함수 표현 방법을 우리는 통틀어서 양함수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방정식을 이루고 있을 때 이런 표현 방법을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는 음함수 꼴 또는 음함수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음함수 표현 방법은요, xy가 혼합되어 있는 그냥 관계식이 나오는 형태 그 모든 것들을 다 음함수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음함수 표현 방법은 이 y가 보다시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음함수 표현 방법에서 적절하게 y를 x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게 가정이에요. 물론 모든 음함수를 다 양함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y가 결국은 x로 표현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양함수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y가 x만의 함수라 간주하는 거예요. x만의 함수로 생각하는 거죠. 이 y가 x가 들어있다. 이 y 안에 x가 들어있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 방정식에다가 합수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합니다. 전체를 미분합니다. 그리고 이 y가 다시 x만의 함수니까 이 안에 y가 x로 포함되는 어떤 복잡한 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에 걸 또 미분해야 돼요. 자,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걸 미분해서 곱하는 그 합수함수 미분법을 이 음함수에다 적용해서 얻은 미분법이 바로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책에도 써놨거든요. y를 x만의 함수로 간주하고 합수함수 미분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자, 음함수 미분법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다음 함수들에 대해서 dy dx 즉 도함수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a는 양수이고 y는 0이 아닙니다 라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y dx, y 프라임을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y 프라임은 y가 x만의 함수로 돼 있을 때 미분 가능할 때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는 언제나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1번을 미분을 해보도록 하죠. 6번의 1번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즉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a의 제곱에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겠습니다. 이 식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을 미분하니까 2x 합수함수 안에 거 또 미분해봤자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에요. 플러스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요. x에 대해서 이때 왜 y인데 x에 대해서 미분합니까 하면 앞서 얘기했었죠. 음함수에서 우리는 이 y를 하나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이와 같이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y는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도 x만의 함수로 간주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y는 사실 이 안에 뭔가 복잡한 이런 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fx의 제곱꼴이니까 바깥 함수를 미분하니까 2배 fx 대신에 y를 쓴 거예요. 2배 y 합수함수 안에 거 또 미분합니다. f'을 계산하듯이 y'이에요. 자, 이제 y점을 미분할 때 바깥 함수를 미분하니까 2y 그리고 안쪽을 또 미분하니까 y'이 됐어요. 합수함수 미분법을 쓴 거예요. 앞 시간에 배웠던 합수함수 미분법. 그리고 상수가 독자적으로 있을 때 미분하면 0이라 얘기를 했었죠. 2는 0이 하니까 약분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y'을 구하기 위해서 y가 0이 아니란 말을 해놨잖아요. 넘기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은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됐어요. y가 0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y'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y가 0이면 이거 구해지지 않죠. 그래서 y'이 구해지게 하려고 y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음함수가 주어졌을 때 도함수를 구한 결과입니다. 음함수 미분법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음함수 미분법이 처음에 공부할 땐 약간 낯설어요. 왜냐면 이거 y인데 왜 자꾸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말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식을 약간 변형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미분하는 방법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별에라 해보겠습니다. 음함수 미분법을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음함수 미분법은 그 자체로도 아주 좋은 미분법이에요. 자,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번을 다시 풀어보려고 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a제곱은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을 나타냅니다.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이런 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방정식을 y를 x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모양이라서 y를 x에 대해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y제곱은 이퀄 넘기면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따라서 y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됩니다. 이제 y가 분명히 x만의 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앞시간에 배웠었잖아요. 루트 fx를 미분하는 방법, 합수함수 미분법으로부터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합니다. 루트 fx를 미분하는 것은 2배 루트 분의 1, 합수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f'이 같이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y'을 계산하죠. 2배 루트, 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복부 붙어 있고요. 원래 2배 루트 분의 1, 자, 2배 루트 분의 1 합수함수 안에 걸 또 미분합니다. 이 안에 걸 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x를 옆에다 곱할 거예요. 합수함수 미분법으로부터 루트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을 또 미분해서 곱한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소거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하긴 구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점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x거든요. 자, 이제 도함수의 모양이 얘랑 다른데요? 라고 할지 몰라도요. 잘 보세요. 식을 한 번 더 변형하면 같은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옆으로 내려 쓰고요. x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잘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y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문제에서 y가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거 0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눗셈을 할 수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루트 대신에 y로 바꿔놓으면 정확하게 y는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정확하게 음함수 미분법으로 계산한 결과랑 같습니다.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은 나름대로 좋은 미분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별에는요, 음함수를 양함수로 바꿔놓고 미분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음함수가 다 양함수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니까 이걸 비교를 한 거죠. 일반적으로 음함수가 양함수로 잘 안 바뀌어지거든요. 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음함수를 항상 양함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양함수는 항상 음함수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함수는요, y = fx꼴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줄로 모아놓기만 하면 돼요. 변수를 한줄로 모아놓기만 하면 그게 그 자체로 음함수가 돼요. 그래서 y = fx는 y를 넘기든 fx를 넘기든 한줄 0으로, 이게 c가 0이라도 상관없거든요. 한줄로 넘기는 순간에 모든 양함수는 음함수가 돼요. 하지만 모든 음함수가 양함수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은 굉장히 포괄적인 미분법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용한 미분법이고요. 앞으로 매 문제마다 음함수를 양함수로 바꿔서 미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별애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처음에 문제를 풀면서 비교를 한 거죠. 음함수 미분법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보인 것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음함수에 대한 미분법이 갖고 있는 특징,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음함수를 양함수로 바꾸지는 못해도 음함수의 미분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음함수 민법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은 음함수를 양함수로 바꾸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음함수 자체의 미분은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음함수 민법의 원리로부터 6번의 2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양함수로 바꿔놓고 비교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일 때 이걸 미분합니다. 자, 이제 y는 x만의 함수라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합산수의 미분법을 적용하겠습니다.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을 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루트 x부터 미분하도록 할까요? 루트 x 미분하면 2배 루트 x분의 1. 합성되어 있더라 보고 안에 걸 또 미분해봤자 x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니까 할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얘가 y가 x만의 함수예요. 합산함수니까 2배 루트 y분의 1 그리고 안에 것 또 미분합니다. y를 미분하니까 y 프라임. 오른쪽에 상수가 독자적으로 있을 때 미분하면 0이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양변에 1을 곱했습니다. 루트 x분의 1을 우변을 이항을 해요.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이 되고요. 양변에 루트 y를 곱합니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루트 x분의 루트 y와 같이 됐습니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루트 x분의 루트 y가 됐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라 했었으니까 분모가 0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 루트 x 더하기 루트 y 이퀄 1이라는 함수의 도함수의 모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참고로 요 1번은 이렇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요 2번도 특별한 도형이긴 하지만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이 교과정이 아니라 정규 교과정의 미분적 분학의 미분법에 응용해서 도함수의 원리를 다 이해한 다음에 미분에 응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 결과를 그냥 그림만 그려보겠습니다. 루트 x 더하기 루트 y 이퀄 1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라 했으니까 일사분면에만 있고요. 만약에 자, 여기서 뭐 이 도함수 때문에 이걸 양수로 해놨는데요. 그래프만 그리려고 한다면 자, 등호를 놓고 볼게요. 즉 미분 때문에 양수라는 말을 한 것뿐이에요. 얘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림만 그린다면 0보다 커 나왔고 0보다 커 나왔다 해도 잘 정의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잘 볼까요? 만약에 y가 0이면 루트 x가 1, x가 1이에요. x가 0이면 루트 y가 1이니까 y가 1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x가 0이면 y가 1이고 y가 0이면 x가 1. 각각 요 점을 통과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니까 일사분면에 있고 요 점을 통과하고요. 그리고 저 식은 이제 이계도함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좀 당겨서 그릴까요? 자,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요런 모양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호의 일부분만 그려집니다. 요 주황색으로 그려졌던 요 곡선이 바로 루트 x 더하기 루트 y 이퀄 1이에요. 그래프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이 곡선 아랫부분과 이 좌표축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든지 임의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x절편과 y절편의 합을 구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나중에 배우더라도요.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예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제 7번 왕별 표시해 볼까요? 워낙 유명한 그런 음함수입니다. 바로 데카르트 곡선 또는 데카르트 방정식이라고 불려지는 곡선인데요. 이 데카르트 방정식 아주 유명한 곡선이에요.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 이퀄 6xy. 이 문제는 여러 대학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 이퀄 6xy를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냥 대략 그림 그리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뭐 대략 이런 그림이다 라고만 알아두세요. 자, 이제 이 그래프가 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데카르트라는 프랑스 수학자가 찾아냈던 곡선이라 해서 데카르트 곡선 또는 방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넘기면 0이 되니까 방정식에 이어서 데카르트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데카르트 곡선상에서 3,3이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 곡선은요. y = x라는 직선의 대칭입니다.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그림을 반을 접으면 정확하게 포개져요. 그래서 y = x라는 직선의 대칭이다 보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요 점은 0,0이에요. x좌표, y좌표가 같아야 되고요. 요 점도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아야 돼요. y =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x, y가 같은 점은 요 초록색 직선하고 만나는 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가 3,3이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3을 대입하면 이거 만족합니다. 이 곡선 위에도 있고 y =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서 요 나뭇잎사귀 모양의 끝부분에 해당돼요. 여기가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요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단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데카르트 곡선의 이 꼭지점에 해당되는 이 나뭇잎 사이 꼭지점에 해당되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이런 문제를 빠르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에서도 주관식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곡선 중에 하나예요. 워낙 역사적으로 유명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누군가는 반드시 낼 거로 예상될 정도로 그런 중요한 곡선이라서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사실을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찾아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죠. 지나는 점의 좌표는 3,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기울기가 -1이라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곳에다 대입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도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어요. 이 음함수에 대해서 예제 7번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합니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의 3승 미분하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자, 이제 얘를 미분하는데요. 합성함수 미분법으로부터 3y의 제곱 안에 걸 또 미분하죠. y'입니다. 자, 우변을 미분합니다. 고변함 미분법을 적용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합성함수 미분법을 쓴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y'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잘 정리해 봅시다. 양변에 3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이걸 넘기고 얘를 넘기고 정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니까 y'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얘를 넘겼습니다. 약분하니까 2가 있어요. 그러니까 2y, 그리고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같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양변에 3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2y가 있었고요. 2x y'인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xy'이에요. y' 묶어낸 것 뿐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y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죠. 자, 도함수를 구하려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y의 제곱 마이너스 2x분의 2y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에요. 단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 조건은 만족한다는 가정하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함수가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도함수가 구해졌는데 3,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곧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것은 앞 시간에 설명했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y'에다가 줄을 긋고 작은 첨자를 대입하는 것은 그걸 요점을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요거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y의 제곱 3, 3은 9 마이너스 2, 3은 6 그리고 2, 3은 6 마이너스 3, 3은 9예요. 자, 이제 계산하니까 3분의 마이너스 3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3,3을 대입하니까 이걸 넣어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3,3이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3,3에서 주어진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y 마이너스 y 좌표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x 좌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정도를 해볼까요? y는 이퀄 마이너스 x가 되고 플러스 3 넘어가니까 3 플러스 6이 되는군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넘어가니까 플러스 3이 됐고요. 이렇게 쓰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6을 지난다는 뜻이에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y절편이 6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6이고요. 보통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 쓰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카르트 곡선상에 놓이는 요 나뭇잎 사기 모양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이거 항상 이게 x좌표 y좌표가 같아요. 항상
이렇게 되는 점에서는 항상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것을 공식처럼 기억해 두면 문제를 풀기가 아주 수월할 겁니다. 예제 7번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